세상이 어떻게 저런 시댁과 남편이. 보고 있으면 속 터지는데 계속 보게 되는 며느라기 리뷰입니다. 민살인들이 회사에 복귀했네. 아파서 쉬었던 만큼 더더욱 열심히. 반가운 팀원들과 인사도 나누고 살인의 표정도 웬일 화사하게 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울의 끝판왕, 세상에서 제일 힘든 임산부였는데 지난화에 마음을 고쳐먹었죠. 다시금 활기를 띤 민살인,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열일하고 나서 친구들과의 저녁 시간. 그런데 케이크 있네요. 웰컴 베이비라 써있는 케이크. 살인이 임신을 축하하는 걸까요? 그렇긴 한데 축하해야 될 사람이 한 명 더 있다고 합니다. 친구 연수도 임신을 했네요. 축하. 꼬맹이 때 만났던 친구들은 이제는 모두가 애엄마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가 이어지다가 산후조리원 얘기까지 나옵니다. 친구네는 이제 막 아기를 가졌는데 벌써 산후조리원을 예약했다고 하네요. 신랑의 준비정신 덕분에. 그것도 제일 유명한 곳. 비용은 무려 2주에 2천만 원짜리 차 한 대 값이네. 살인이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런 건 꿈도 못 꾸는 살인이. 착한 친구는 살인이 기죽지 말라고 시댁 도움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부럽지 말라고 얘기한 건데 오히려 더 부럽다. 우리는 시댁이 개차반인데. 놀라운 건 이렇게 긴 대화를 이어나가는 동안 주문에서 나온 저 푸짐한 음식들은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식어 빠지는 동안 얘기만 계속하고 있죠. 이것은 주방장에 대한 모아. 먹으면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번 11화 사랑만으로 키울 순 없어가 시작됩니다. 사랑 말고 그럼 뭐가 더 필요할까요? 돈이죠. 돈 얘기라 더더욱 재밌는 이번 화를 계속 보겠습니다. 밥 차리는 손, 시어머니죠. 지난주에 한 주 쉬었던 시어머니. 승질나게 타이틀 바로 뒤에 이번 화는 시작부터 등장합니다. 아버님 밥 차려주고 계시네요. 계모임 때문에 어머니 본인은 안 드신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다 다르겠지만 남자 혼자 밥 먹을 땐 그냥 스스로 차려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싶은 거 쏙쏙 골라서 빼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안 차려주면 안 먹거나 배달시키는 남자들 진짜로 많죠. 팔다리 멀쩡한데 왜 자기 밥은 못 차려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무구형 민살인 산후조리원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일반실 280만원, 특실은 360, VIP실은 400만원. 만만한 게 일반실인데 일반실, 특실 모두 자리가 없다고 하네요. VIP실만 남았는데 그건 2주에 400만원. 급당하는 민살인, 남편의 눈치를 보는데 무구형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과연 이 금액이 옳은 것일까? 어디가 가격 대비 좋을까? 폭풍 검색과 조리원 투어를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많이도 돌아다녔는데 이렇다 할 곳이 없네요. 마음에 들면 금액이 비싸거나 예약이 꽉 찼고 자리가 있으면 마음에 안 들고 한숨 푹푹 민살인. 그런데 무구형이 천재적인 생각을 내놓습니다. 지 혼자만 천재적인 생각. 그것은 바로 산후조리를 시어머니께 부탁하자는 말씀. 순간 소름 돋으면서 변기물 튄 것 같은 민살인의 표정. 눈치채고 그만했으면 좋았을 텐데 무구형은 한술 더 뜹니다. 불편할 게 뭐 있어, 장모님 계실 때랑 똑같지. 그런 얘기를 하는 무구형의 표정에는 신과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완전히 쓰리무, 삼무 무구형. 세 가지가 없는 무구형. 뇌였고 개념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민사이는 남편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제발 자기 생각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산후조리를 시어머니한테 맡기냐. 너 같으면 군대 다시 갈래? 차라리 머리 까진 직장상사 비호감 우리 부장님을 집으로 모시겠다. 지난화 조회수 기준 80만 시청자들한테 욕먹고 있는 너희 시어머니. 보통 시어머니도 아닌데 네가 편하다고 나한테도 편할 거라고 생각하냐. 막 내뱉는 너의 뚫린 입을 꿰매버리고 싶다 무구형. 그 시어머니 여기에 계시네요. 개모임. 자부심 넘치는 표정으로 친구들한테 자랑합니다. 예쁜 손주들 내가 다 키워주고 있다고. 그런데 친구들이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도와줘봐야 요즘 며느리들 불편해한다. 차라리 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최고다. 그 말을 듣고 드시던 명태에 묻힌 눈으로 발사할 것만 같은 시어머니. 한숨 푹푹. 먹은 것도 없는데 소화가 안 됩니다. 집에 가시는 길에 돼지갈비집 구인 광고가 눈에 들어오며 설거지 알분구와. 그렇게 돈이 아쉬워진 시어머니. 집에 들어왔는데 첫째 부분 애가 와 있습니다. 반가 예쁜 손주. 미아 맡기러 온 거야? 물어보는데 둘 다 아무런 말을 못합니다. 심각해진 분위기. 결국 부모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부모님께 안 맡긴다. 남편 무구일이 애를 보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뒀다. 부모님 충격받으셨습니다. 먼지 다 들어갈 만큼 시어머니 입이 떡 부러지셨죠. 더 큰 문제는 시아버님. 오랜만에 분노에 노발대발 시전합니다. 여자는 뭐하고 왜 남자가 그만뒀냐. 이어지는 무구일의 답변. 우리 집은 여자가 더 불안한데? 틀린 말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아내가 자기보다 이를 더 사랑합니다. 이 부부로서는 합리적인 선택. 둘 다 동의한 선택이죠. 그런데 감나라 배나라 아버님이 노발대발합니다. 쓸데없는 인생 설계를 내주시네. 아버님 무슨 포켓몬 키우십니까? 다 큰 자식. 심지어 며느리는 남의 집 귀한 자식인데 이래라 저래라 좀 그만했으면 좋겠네. 저 아버님 단순한 논리는 딱 6글자로 끝납니다.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 본인이나 그렇게 사시고 제발 간섭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침튀깁니다. 본인 말이 다 맞다는 저 자신감 넘치는 노발대발 샤우팅. 아무리 어르신이지만 진짜 인생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네요. 아버님 승질을 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분위기 쎄해집니다. 어머니도 눈물이 글썽글썽. 혹시 내가 미아 봐주면서 뭐 실수했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남자인 구일이가 회사를 그만둬. 며느리는 저와 달리 예의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당신이 보통 시어머니냐. 애 맡기는 내내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다. 이런 말 절대 못합니다. 갑자기 잔잔한 음악 깔리면서 감동의 마음에도 없는 대사가 이어지죠. 그런 거 없어요 어머니. 저희는 돈보다 미아를 잘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에요. 평화를 위해 거짓말을
발택한 며느리.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말로 훈훈한 분위기, 모두가 눈물의 일상이고 있습니다. 아까 계모인 친구들의 말이 딱 맞는 상황이죠. 자식들에게는 애 봐주는 것보다 금전적인 도움이 더 좋다는 걸 깨닫습니다. 슬프지만 그것은 현실. 더군다나 저 시어머니는 애 봐주면서 아들 며느리한테 온갖 스트레스를 다 줬죠. 서운하다고 눈물 흘리기 전에 본인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백화점 밝은 표정의 구형 살인 부부. 예쁜 애기 옷들도 많고 유모차도 보이는데 어머나 젠장 280만원. 유명한 유모차라고 하는데 살인 고형 갑자기 정 떨어져서 손을 떼버립니다. 이렇게 비싼 거는 필요가 없다는 살인이. 가격 보고 부들부들 떨면서도 굳이 억지로 대사를 쥐어짜내는 무구이. 그래도 우리 열무한테는 좋은 걸로 해주고 싶은데 그 마음 너무 좋지만 현실성이 없는 얘기죠. 유독 아기들 거는 비싼 게 넘쳐납니다. 원래 부자이거나 겁나게 잘 버는 게 아닌 이상 좋은 걸로만 해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리고 비싸다고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살인 고형 부부는 그렇게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많은 자신들의 현실을 깨닫습니다. 시어머니 낮에 있었던 일로 아직까지 심란한데 미영이가 할 말이 있다면서 집 앞에 나가서 분위기 좀 잡자고 하네. 그네에 앉은 두 사람. 미영이는 이혼하려던 남편이 자기를 붙잡는다고, 그래서 흔들린다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혼녀 딸을 두게 될 부모님의 입장도 고민된다고 하네. 어머니는 멀리 달 바라보면서 미영이에게 힘을 주네. 엄마는 너 행복한 게 우선이니 무조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응원한다, 사랑한다. 그 정신을 며느리한테도 발휘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 친딸한테만 지극정성입니다. 어머니의 그 말에 미영이는 감동과 힘을 얻게 되고 그렇게 엄마의 팔짱 끼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엄마를 안아주기까지 하네요. 저 시부모들은 아들이 최고, 무조건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엄마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그래도 딸이네. 물론 잘 큰 딸에 한정된 얘기지만 친구 같은 딸이 있는 엄마들은 아들만 있는 엄마들보다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장면에는 형 동생 부부가 한 집에 모였습니다. 먹지도 않을 샤브샤브 거하게 차려놨는데 웬일로 말이 없는 무고요. 드디어 깨맨 걸까요? 육아 때문에 직장까지 그만둔 형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다고 하네요. 생각 없을 텐데 생각이 많은 척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형수가 각자의 사정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 거라고 따뜻한 조언을 해주네요. 그 말만 듣고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무구형은 낮에 했던 얘기를 여기서 또 합니다. 시어머니표 산후조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 그 말을 들은 첫째 며느리 어이가 없어서 젓가락 내려놓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겪어본 거죠. 형이 얘기를 해줍니다. 시어머니께 산후조리, 그것은 곧 남자가 포경수술했는데 장인어른이 돌봐주는 것과 같은 거다. 살인은 공감과 함께 어이가 없어서 웃고, 무구형은 아직까지도 돌고래처럼 눈만 껌뻑껌뻑. 자기만 빼고 다 들었는데 영문을 모릅니다. 뇌 없어서 슬픈 구형. 그날 밤 옥상에서 무구형은 또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산후조리원과 유모차 모두가 미안하다고. 어차피 다음 주에 뇌 없는 발언 또 할 거면서 매번 이런 식이네. 그렇게 둘은 육아와 돈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구나. 좋은 거 다 해주고 싶은데 쉽지가 않구나. 등등의 대화를 나누면서 이번 화가 끝납니다. 마음만으로는 예쁘게 키울 수 없는 현실. 비록 더 중요한 가치가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돈. 그것에 대해 얘기하는 이번 화였네요. 이제 며느라기 시즌2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